안녕하십니까. 장호석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주로 처음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조현 조울에 대한 치료진으로 활동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병원에서는 제가 중독 치료로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의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코올 환자들을 오랫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이 중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그 중독자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중독으로 인해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50%가 중독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중복적인 그런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로 이제 행위 중독이나 그리고 약물 중독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쇼핑 중독, 그 다음에 뭐 관계 중독, 그리고 성 중독, 기타 등등등의 이제 관계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중독으로 이제 알코올 남용, 그 다음에 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약간 그 향정신병 약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약물에 취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들을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갖고 있는 마음의 그 공허함과 슬픔, 그리고 마음속에 속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결핍과 그리고 외로움들을 달리기 위해서 술을 또 빠져들고, 또 술을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중 한두 명의 사람이 도파민의 어떤 그 알코올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술에 꽂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기주적인 요인이 60%라면 후천적으로 40%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타고납니다. 대부분 이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습관을 쫓아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혼술에 빠지고, 일주일에 2~3회 이상 알코올 소주를 하루에 한 병 이상씩 일주일에 3번 이상 먹고 정기적으로 10년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고, 중독이 됐을 때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먹고, 그리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오고, 처음에는 내과를 가다가 그 다음에 정신과를 나중에 찾아오게 되고, 남용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단주를 선택해야 되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힘들 때 저도 술, 담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단주와 금연을 하게 됐고, 23살 이후로 지금 이제 49, 한국 나이로 49인데 26년째 술, 담배를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제 술,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중독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퍼먹듯이, 모래알을 먹듯이 계속 쓴뿌리를 남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의 장기를 망가뜨리고, 뇌에는 50대 때 치매가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기에 손상이 와서 간, 위, 그리고 식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단명할 수밖에 없는 알코올 중독의 무서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고, 실제로 복수가 차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가 터져서 죽는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말 무서운 병이고, 처음에는 이제 장기에 이상이 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억력에 문제가 오고, 경도의 인지 장애가 오다가 나중에 50대 중반 이후에 치매로 들어온,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서 화장실도 못 찾아가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알코올 술 중독은 신경독이 뇌 쌓임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도 입원을 하게 되면 환각을 경험하고 망상과 환각을 같이 경험합니다. 벌레가 기어가는 거, 쥐떼가 천정을 기어가는 거, 그리고 이상 감각, 그런 여러 가지 환시, 그리고 피해 망상,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알코올로 인한 금단에서
또 정신질환적인 모든 망상이나 피해 망상들에 시달려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이 중독의 세 가지는 내성, 갈망, 그다음에 그 중독의 어떤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저기 더 많은 양을 요구하는 내성과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갈망의 상태가 되고 그것을 끊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다시 복용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양이 늘어나되 도파민 체계에 그런 옛날같이 그런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빈약해지면서 점점 많은 양을 요구하면서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먼저 단주자는 제가 단주 메시지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AA 모임에 있는 분들을 돕고 그분들과 협력해서 했는데 이 내성, 갈망, 금단의 이 세 가지 중독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자기가 술을 테스트하면서 술자리에 가서 나는 술을 먹지 않아라는 과신,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으로 말하면 인사이트가 없는, 병식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술을 테스트하다가 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알코올 환자가 또 소주 일주일에 100병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실려갖고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죽음의 사경의 위기에서 살아나서 또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수액을 주고 물을 먹고 그리고 쉬다가 회복해서 차차 밥을 먹고 또 건강을 회복해서 2, 3개월 안에 또 몸이 건장해져서 나가져서 다시 술을 먹고 소주 또 포금을 하다가 여간 잡아놓고 또 소주 50에 100병 먹다가 다시 실려와서 119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단주하는 길입니다. 단주라는 것은 의자로 말하면 네발 의자에 앉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절주를 하는 것, 술을 줄여 먹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세발 의자를 앉아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세발 의자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부분들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는 술 앞에서 무기력하다. 나는 나의 힘으로 그 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AA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나 자신이 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힘을 의지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남을 탓을 하거나 사회 탓을 하거나 조상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해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 회복되는 과정과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복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의 단계. 아, 나는 병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냥 술을 좋아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술을 계속 먹습니다. 몸이 계속 망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을 통제하거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아,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화가 나네. 내 인생이 정말 뭐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렇게 해서 분노를 내죠. 그러다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회복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다른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이제 우울함을 경험합니다. 아, 정말 뭔가 술을 끊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나분하고 그렇다. 이제 이 우울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문제를 수용하는 아, 내가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남의 인생도 파괴하고, 가정도 깨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면서, 뭐,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뭐 마약 같은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단계를 거쳐서 회복의 과정을 가는 거고, 그리고 중독에서의 그런 회복의 과정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자기만 힘들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이제 함몰되어지고 관계가 소통이 끊어졌을 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 후에서 먼저 회복이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AA 모임이나 아니면 따로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단주하는 습관을 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멘토링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힘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도 병원 일할 때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가 되게 좋으셔서 알코올 중독자인 분, 환자분이 회복돼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 보호사로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통해서 회복되고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중독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겪던 알코올 중독을 겪던 이 과정, 회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소중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독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고 자기 이해를 통해서 성찰해 나가고 나는 할 수 없는 데서부터 인정을 하고 나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복하세요.